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6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 다음은 거래의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에 기록한다. 비용의 발생은 무슨 변에 기록한다. 네, 자, 회계 배우면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쵸? 우리 짝대기 거놓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자기변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이 자기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변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다 뭐 하는 변이다? 증가하는 변이다. 여기가 다 증가하는 변이다.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에? 대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용의 발생은 무슨 변에? 차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기할 때 차변, 대변 자꾸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차변에다 적고 나가면 대변에다 적어요. 이렇게 분계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항상 자기변이다라는 거 익숙하게 머릿속에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매업의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수익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수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벌어들인 돈을 모두 수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수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업수익이 있고,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업수익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업수익은 뭐를 의미해요? 매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출 하나만 영업수익이고, 매출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삐리리 익자로 끝나는 모든 계정 과목들, 그 다음에 임대료 하나 정도만 더 알고 계시면 영업의 수익이 정리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임대료, 그 다음에 대여금의 이자는 이자 수익, 판매대행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품 판매대금, 그게 바로 매출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 다음은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보기 중 가나에 각각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로 모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에 뭐 있죠? 재무제표의 종류엔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2가지,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2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건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번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가 가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것은 재무상태표.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단기 기말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단기 기말 자산 총계는 얼마인가? 자산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4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T자를 하나를 그리면 우리 T자를 그려서 차변에는 자산을 적을 거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50만 원. 그리고 지급어음 부채니까 150만 원. 그리고 미지급금 부채니까 20만 원. 단기 차입금도 부채니까 80만 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도 부채 100만 원.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에 해당하니까 또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모두 다 대변이네요. 그럼 모두 다 더한 게 자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200, 300, 400, 500. 자산은 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모두 부채 자본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개인 기업에서 회계 처리 시 개정 과목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보기는 모두 다 암기하셔야지 될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취득 시에 건물 취득 시에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 그래서 건물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출 시의 운송비는 운반비 맞죠?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 상품에다 플러스 해주시는 거고 매출 시 운임은 운반비.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원천 징수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금. 이해되시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업 무관 사업주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그랬는데 문제 5번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랬으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건 개인적 지출이다.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이고 회계 2급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출금이라고 해요. 인출금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개인 기업이 아니라 이제 법인 기업으로 나오게 돼요. 이 법인 기업으로 나오게 되면 이 법인 기업에서는 얘를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지금 우리 회계 2급은 개인 회사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인출금. 인출금은 뭐라고요? 네,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자본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6번 볼게요.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 6번은 어떻게 외우셔야 되죠? 문제 6번은 비유동부채를 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비유동부채에는 사, 장, 퇴, 임. 그래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요만큼이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장기차입금 이렇게 기억, 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7번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 이, 총, 후 그리고 개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4가지 하고 그리고 개별법.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정률법, 정률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에 여러분들은 회계 2급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 8번도 여러분들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주문하거나 약속하거나 계약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화재로 소실된 상품만큼 새로운 상품을 뭐 하였다? 주문하였다. 그랬으니까 주문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금은 삐리리 수표들, 무슨 통지서들 모두 다 현금이다. 당좌예금은 누가 발행한?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다. 당점 발행 당좌 수표를 우리가 당좌예금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인 채권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압수표 현금,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 현금,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이니까 6개월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6개월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차입금이나 혹은 대여금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 빌려왔다의 의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자기압수표랑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렇게 2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45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자, 우리 문제 10번은 일단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게 되면, 판관비를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매출 원가는 별도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 해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 30만 원. 자, 그 다음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초상품재고액이 얼마예요? 8만 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20만 원. 그리고 기말상품재고액이 10만 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10만 원을 빼주시면 18만 원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8만 원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12만 원이 나오게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8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8만 원을 빼주시고 나면 4만 원의 영업이익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영업의 수익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셔야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게 되니까 이자 비용은 지금 계산에다가 넣으시면 안 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은 4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럼 손익계산서에는 아까 우리 뭐랑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그냥 공짜 4번이네요. 그쵸?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니까 지금 매출에 150, 매출원가 100만 원. 그럼 빼주시고 나면 매출 총이익은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 12번 문제에 지금 이렇게 손익계정이 있었고, 손익계정 대변은 매출이라고 나왔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지만 차변에 지금 매출 원가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원래 정식 계정 과목은 여기에 매입이 올 수도 있어요. 매입이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이라고 있든 매출 원가라고 있든 상관없이 손익계정 차변의 매입은 매출 원가를 의미합니다. 매출 원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매출 원가 대신에 매입이라고 나와도 아, 그게 매출 원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지 되고, 대변의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순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순매출액을 의미하니까 빼주시면 바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증가가 나타나는 거래는 그랬는데 유형자산은 뭐가 목적이에요?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13번에 우리는 유형자산하고 재고자산을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목적이다?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 4번 보기는 판매용 컴퓨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유형자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래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형자산이 증가하려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 토지,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취득했을 때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업무용 컴퓨터 100만 원을 한국 상사에서 뭐하고? 샀으니까 유형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4번. 네, 제가 회계 2급에서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T자 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14번은 자본금 계정이거든요. 자본금 계정. 자본금 계정이고,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은 대변에 기초자본 그리고 차변에 기말자본이 와요.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혹은 당기순 이익이 생겼을 때 자본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 아까 인출금 나왔었나요? 그쵸? 인출금. 그래서 회사 돈을 사장님이 가지고 갔을 때 인출금, 그 다음에 또 당기순 손실이 생겼을 때 그때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대변은 자본의 증가를 나타내 주는 거고, 차변은 자본의 감소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숫자를 하나씩 넣어볼까요? 기초자본은 22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450만 원. 450만 원.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있었대요. 맞나요? 단기 중 사업 확장을 위해 현금을 추가 출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 출자액을 계산하라 그러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가 3개밖에 없으니까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그럼 추가 출자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80만 원인가요? 그렇죠. 180만 원이 있어야 450만 원이 될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2급 자격증 시험에서만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은 회계 2급에서는 반드시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첫 번째 단기매매 증권 보유로 인한 배당금 수령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15번에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배당은 2가지가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금 배당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주식 배당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다 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배당금 수익. 그래서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되고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도 있거든요.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 이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주식 수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 증가시켜주는 이런 거래를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영업손익이 아니라 영업손익은 우리 아까 어디가 있었죠? 손익계산서에 네, 여기다가 있다. 자, 우리 영업수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출 하나밖에 없어요. 매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영업외손익에 해당한다. 영업외손익에. 그러니까 영업손익이 아니라 영업외손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고 주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만기 보유 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나 재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렇죠?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계정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반드시 900번대. 왜요? 900번이라는 의미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자, 우리 126회 문제를 지금 처음부터 15개를 다 풀어봤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쉬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과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지 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본금 같은 계정은 암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공짜로 정답을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하나하나를 자꾸 따져보려고 하면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가게 되고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존재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초 베이스가 되는 것을 완전 탄탄하게 조금 굳혀주셔야 상위 급수에 가서 공부하실 때 조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